이제 스포츠 경기들에서도 많은 규칙들이 변화가 됐어. 축구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뒤에서 하는 백태클 같은 경우에 뭐 옐로우 카드나 어느 정도 주의만 주어졌다면 지금 현대에는 바로 한 번에 퇴장이 되고, 그리고 팔꿈치로 헤딩을 할 때 얼굴에 닿아도 퇴장. 이게 고의성이 있든 없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주고 부상을 입힐 수 있다라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퇴장을 주는 이제 규칙으로 바뀌었고, 농구 같은 경우도 아주 과거에는 5반칙 퇴장도 없었고, 그러면 계속 반칙을 잘하는데 계속 반칙하면 되잖아. 그럼 경기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5반칙, 그리고 밀고 당기고에 대한 푸시나 홀딩이나 그런 파울들도 점점 선수들을 보호하고 경기를 더 재밌게 하기 위해 규칙들이 계속 제정이 되고 있다는 거. 그런 규칙들이 다 안정과 프로 경기에서는 안정과 재미, 관중들이 보는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변동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손상이랑 응급처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손상은 크게 4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해도 충분할 거야. 뭐야 이거 발음이. 충분한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타박상, 일명 멍이 든다고 하지. 외부 충격에 의해서 근 조직 안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게 이제 멍인데, 이제 멍이 들면서 혈관이 터졌으니까 당연히 누르거나 하면 아프겠죠. 그게 이제 타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근육통. 우리가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근데 이 근육통이 바로 오지 않아. 거의 대부분 이제 DOMS라고 해서 지연성 근육통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운동하고 48시간 후, 이틀 밤을 자고 난 후에 아침에 극도의 근육통이 옵니다. 우리가 팝스 오래 달리기 해봐서, 50m 달리기 해봐서, 팔굽혀펴기 해봐서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 근육통은 근육이 무리하게 움직여서 생기는 건데, 무리하게 움직이면서 근 조직에 손상이 가고, 그 근 조직 간에 젖산이라는 물질이 쌓이면서 우리가 이 근육통이 오게 됩니다. 근육통이 왔을 때는 찜질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그리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이 근육통을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시합을 하고 나면 정리운동을 오래 정확히 많이 해주고, 시합이 없는 날 쿨다운이라고 해서 이제 회복 훈련을 통해서 근육통을 풀어줍니다. 세 번째, 이제 찰가상, 까진다고 하지. 넘어지거나 뭐 긁히거나 해서 피부 표면이 긁혀서 피가 나는 거, 찰가상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진짜 날이 더울 때는 데일밴드 안 하고 그냥 약만 바르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좀 많이 몸에 어딘가 닿는 부분이거나 사용하는 부분이면 어쩔 수 없이 밴드를 해서 그 부위를 좀 보호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자, 골절, 탈구. 염자는 지금 말하는 뭐 삔다고 하지. 삐거나 꺾였을 때 염증이 생기는 걸 이제 염자라고 하고, 탈구, 어깨나 고관절들이 빠지는 거, 그리고 골절, 부러지는 거. 그래서 총 4가지 우리가 운동 손상, 타박상, 근육통, 찰과상, 염자, 골절, 탈구는 그냥 묶어서 하나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4가지 이제 운동 손상들이 있고, 이 손상에 맞는 이제 응급처치는 타박상 입었을 때는 찜질, 찰과상을 입었을 때는 약을 바르고, 사실 염자, 골절, 탈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야 되고 빠르게. 그리고 근육통 같은 경우는 가벼운 마사지랑 가벼운 회복 운동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줄 수 있어요. 이 4가지 손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충분히 우리 학생들은 이 정도만 알면 된다고 쌤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체육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상은 사실 염자나 타박상이야.
부딪혀서 아니면 공에 맞아서 그때 할 수 있는 이제 응급처치 방법을 라이스라고 해요. 라이스, R-I-C-E. 라이스라는데 처음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다쳤어. 그러면 R, 리스트. 일단 안정을 취하게 해줘야 돼. 다치면 이제 다친 친구가 놀란단 말이지. 대부분 많이 놀라고 많이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 그래서 좀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I는 아이스, 얼음찜질. 처음에 이제 타박상이나 염작, 삐끗했을 때는 얼음을 그 부위에 대주는 것이 좋습니다. 쌤이 운동할 때나 들었던 거는 염자 같은 거 48시간까지는 아이스고 그 이후로는 핫 찜질을 해주는 게 더 회복에 좋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쌤은 의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뭐 100%까지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 첫 번째는 안정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 다친 부위에 얼음을 대준 아이스를 대주고, C는 컴프레션 압박. 얼음을 댄 상태에서 붕대나 아니면 뭔가에 따른 천 같은 걸로 압박을 해서 그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지만 이 압박할 때 중요한 건 너무 강하게 압박을 하면 피가 안 통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만약에 손목을 다쳤다라고 했을 때 손목이 움직이지 않게 얼음을 대고 손목만 이렇게 감아줘서 최대한 안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엘리베이션. 다친 부위가 나의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잡힐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모든 혈액이 다 공급을 해주잖아. 심장보다 당연히 밑에 있으면 이 공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심장보다 높게, 다리일 경우에 누워서 다리를 좀 올려줘서. 그래서 라이스 응급처치법이라고 합니다. 라이스 밥이 아니라 휴식, 얼음찜질, 압박, 그리고 심장보다 올리기. 영어로는 리스트, 아이스, 컴프레션, 엘리베이션. 현기증. 난 영어 하면 너무, 한국말도 이렇게 어려운데 영어까지 내가. 어쨌든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사고가 났을 때,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학교 밖에서 사고 났을 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좀 끝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학교 안에서 사고 났을 때는 첫 번째로 선생님한테 빠르게 가서 보고하는 게 중요해. 어떻게 사고가 났어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지금 누가 다쳤습니다 라고 빠르게 보고를 하고, 먼저는 제일 가까이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다음 그 다음에 보건 선생님한테 가서 바로 보건 선생님 모시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명이 그렇게 선생님을 모시러 가면 다른 친구들은 그 사고가 난 그 친구를 좀 이렇게 둘러싸서 다른 친구들이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보려고 할 거야. 궁금해하는 거를 조금 관심을 딴 쪽으로 돌릴 수 있게 해주고, 만약에 이게 조금 사고가 많이 크게 난 것 같다라고 자신이 판단이 될 경우에는, 요즘에 온라인 수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핸드폰을 대부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119에 신고를 해서 선생님들이 오기 전에 미리 119에 신고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우르르 뛰어오고 하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응급처치를 하게 될 거고, 학생들은 먼저 선생님들을 그렇게 모셔오고 주변에 관심을 애들이 가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만 해도 충분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밖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 첫 번째는 일단 신고야.
우리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어. 어떤 사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 번째는 신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상황에 맞는 응급처치. 우리가 학교에서 CPR도 배우고 지금 뭐 라이스도 배웠고 여러 가지 응급처치들을 배우는데 그 응급처치들을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학교 밖에서 사고 났을 때는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응급처치들을 사실 뭐 영상으로도 설명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오늘 생각보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간이 40분째야. 이거를 그대로 다 올리면 또 우리 친구들이 수업 들을 때 엄청 싫어하겠지 날. 그래도 괜찮아. 어쩔 수 없어. 안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라서 조금 말이 길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으로 이제 건강 영역에 대한 수업은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고 자신의 몸 관리 잘하고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건강한 여가 활동도 잘 즐겨서 우리가 학생 때부터 나중에 커서도 항상 건강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업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고생했고 가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두 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수업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